한 달간의 이슈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월간 이슈. 네, 안녕하세요. 인터TV 박시아입니다. 드디어 K리그가 개막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전주성에서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8개월 만에 대장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축구에 목마른 팬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오늘 월간 이슈는 K리그 개막과 연기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개막을 맞이해 반가운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기자님?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영상 찍고 막 댓글에 좀 상처 많이 받다가 좀 마음의 치유를 하고 돌아온 인터폴의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입니다. 치유 좀 잘 되셨나요? 네, 하셨어요? 머리도 좀 자르고 어. 심기일전한 마음으로 네. 똑같이 못생겼다고 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박세로의 컷이라고 막 이래 맨날 올리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짧게 잘라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확 잘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네.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K리그 개막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확정이 되어서 그쵸.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요. 개막이 확정되기까지 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음. 유럽도 리가 다 중단됐고 뭐 웬만한 리그가 다 중단됐기 때문에 축구가 좀 고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뭐 정부든 뭐 국민들이든 모두가 노력을 해서 좀 네. 확진자 수는 많이 줄었잖아요. 네. 해외에서 오는 거 말고는 국내 확진자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추세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방역 체계도 좀 됐고 그래서 연맹에서도 이제 좀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최근 정부가 무관중 스포츠 경기를 허용을 했고요. 네. 연맹은 K리그 개막을 위해서 지난달 24일 제3차 이사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이제 개막을 확정을 지었고요. 계속 매뉴얼을 만들고 없고 갈아엎고 또 완성하고 또 만들고 또 더하고 또 뺄 건 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요. 또 각 구단들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요. 구단들도 네. 이게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단을 좀 협조를 해서 코로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5월 8일 뭐 어버이날 또 뜻깊은 날에 무관중으로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늦게 개막하는 만큼 경기 일수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원래 그 코로나 전에 개막을 일정을 발표를 했고 네. 2월 말에 원래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랑 싹 다 바뀌었고요. 모든 걸 다 컴퓨터로 돌려서 일정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불가피했어요. 왜냐면 이게 변수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K리그 1, 2 모두 27라운드로 경기를 확정을 했습니다. K리그 1은 12개 팀이 정규 라운드를 2라운드 총 22경기 먼저 치른 다음에 지난 시즌부터 도입된 파이널 A,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뭐 스플릿 A 이렇게 나눴는데 네. 좀 뭔가 마지막 라운드를 좀 멋있게 그리고 좀 의미 있게 가자라서 파이널 A, B로 나눴거든요. 성적에 따라서 6개 팀이 파이널 A, 하위 6개 팀이 파이널 B로 가는데 네. 총 5경기, 그러니까 총 27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어. 근데 K리그는 총 10개 팀이잖아요. 10개 네. 팀이 정규 라운드 3라운드, 그러니까 총 10개 팀이니까 9경기씩 3라운드니까 27경기를 치르기로 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개막은 5월 8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챔피언 전북현대와 FA컵 챔피언 수원 삼성이 이렇게 치르기로 했는데 이게 좀 이유가 좀 특별해요. 이 한 경기는 챔피언들끼리의 맞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경기에 어차피 무관중이기 때문에 네. 주말에 해서 뭐 관중이 들어오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보고 좀 특별함을 좀 갖추기 위해서 이 경기를 한 경기만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K리그 챔피언 전북현대와 FA컵 우승팀 수원삼성의 경기, 특히 어버이날에 열리는 경기인 만큼 좀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경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번 시즌은 뭐 그전 시즌과 달리 홀스 라운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각 팀들의 홈 경기 수와 원정 경기 수가 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K리그 1은 정규 라운드까지 모든 팀이 홈 경기 11회, 원정 경기 11회를 치른 후에 이제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성적에 따라서 조금 더 약간의 뭐 어드밴테이지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홈 성적이 좋은 상위권 팀들이 뭐 홈 경기를 3경기 치르고요. 우리 나머지 팀들은 원정 경기 2회 이런 상황이 됐고 K리그 2도 조금 이제 홀스 라운드이기 때문에 좀 홀스로 치르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좀 연맹에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완료 추첨을 통해서 5개 팀이 홈 경기 14회, 나머지 5개 팀은 원정 경기 14회, 그러니까 홈은 13경기를 치르게 되는 조금 불균형하게 됐지만 네. 추첨을 통해서 제대로 공평하게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 문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된 일정이 또 K리그에서 어떤 재미를 줄지도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승강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상주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더 특별한 그쵸. 팀이잖아요. 역시 축제날 MC인데 2020년까지 연고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1년부터 상주시는 시민구단 창단을 지금 노리고 있고요. 국군체육부대는 이제 새로운 연고지에서 K리그 참가를 지속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K리그 2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K리그 1에 있는 상주는 K리그 다음 시즌에 K리그 2에서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팀은 뭐 강등은 아니더라도 네.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상주상무가 K리그 1 최하위 그러니까 12위를 기록했을 경우에는 상주와 K리그 2 우승팀이 자리를 맞바꾸게 되고요. K리그 1 11위 팀과 K리그 2 플레이오프 승리팀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상주 상무가 K리그 1 최하위가 아닐 경우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멤버가 좋아가지고 워낙 지금 꿈의 팀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상위 스플릿 간다는 얘기도 돌고 있을 정도로 멤버가 좋아요. 그래서 최하위가 아닐 경우에는 상주와 K리그 1 최하위 팀 두 팀이 강동이 되고요. 네. K리그 2 우승팀과 K리그 2 플레이오프 승리팀 두 팀이 승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승강 플레이오프가 없이 두 팀이 자리를 맞바꾸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승강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좀 이번 K리그 막판에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프로축구 연맹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을 좀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정식 선언을 하지 그쵸.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변수가 생긴다면 그때는 좀 어떻게 될까요? 변수라는 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라든가 뭐 가장 중요한 선수단에서 감염자가 아까 이제 저런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네. 혹시라도 음성이 아닌 양성 판정이 받았을 경우에 음. 그럴 경우는 이제 변수가 확 생기는 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예비를 좀 연맹에서 많이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일정도 좀 줄여놓은 이유기도 한데 어쨌든 만약에 감염자가 뭐 코칭 스태프나 선수단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그 팀은 2주간 경기를 갖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되고요. 또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증상 발생 시점 전후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된 다른 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팀도 마찬가지로 2주간 연기가 됩니다. 경기 당일에 만약에 선수나 코칭 스태프 심판 그러니까 필수 경기 참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확진 판정이 나왔을 경우 열 측정을 이제 체온 측정을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증상이 있거나 확정 판정이 되면은 연맹 사무국 직권으로 뭐 일정을 조정하게 되고요. 즉시 중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팬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무래도 이 유관중 전환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가능은 할까요?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이제 완화시켜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을 좀 했잖아요. 일단은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이렇게 좀 확진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10명 미내로 네네. 계속 이어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네. 뭐 방역 체제가 좀 됐고 연맹도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좀 이런 논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관중으로 전환된다면 많은 팬분들이 좀 기뻐할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K리그인 만큼 K리그 팬들이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것 같기도 한데요. 빨리 직접 가서 보는, 직관하는 날도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K리그 개막과 소식 한번 알아봤습니다. K리그 소식 및 기타 해외 축구는 인터풋볼 홈페이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월간 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